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법 두 번째 시간이죠. 그쵸? 자, 형식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문법 첫 번째 설명 그 문장 형식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뭐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빠져먹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문법을 설명을 드릴 때는 조금 이해 위주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다 집어넣는 게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뭔가 빠졌던 부분을 차근차근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첫 번째 문법 그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그 영상에서 강의를 할 때는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학생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영상을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분명히 말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로 해보면서 제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짧게. 자, 문장 형식에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죠. 그렇죠? 그리고 1, 2 형식, 1, 2, 3, 4, 5 형식 중에서 4형식이 조금 특이한 애기 때문에 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다시피 1, 2 형식과 3, 5 형식을 이렇게 나눴죠. 자, 1, 2 형식과 3, 5 형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형식을 묻고 3, 5 형식을 묻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자동사가 나오냐, 타동사가 나오냐.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은 목적어라는 애를 뒤에 목적어란 애가 오냐 안 오냐, 자,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통점이 자동사인 1, 2형식의 차이는 이제 보호라는 애가 있다 없다 요거에 따라서 1형식이냐 2형식이냐가 나눠진다고 했고 3, 5형식 타동사를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3, 5형식의 차이점은 이 또 목적격 보호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호라는 애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3형식과 5형식으로 나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문장 형식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4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일반 형용사. 사실 이 일반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표시하는 요 명사 앞에 이렇게 나와서 뒤에 있는 이 명사들을 꾸며주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보호라는 애는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꾸며주는 거 뒤에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라고 말을 붙이지 않고 이제 보호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보호라는 녀석에는 명사가 들어가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가적인 것들은 빼고 중요한 거 그쵸? 형용사다. 이렇게만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문법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시면 문법을 좀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보호는 형용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추후에 요런 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명사가 보호로 나오는 경우는 이 앞에 동사 애들이 좀 특이한 애들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그거 나올 때마다 조금 외우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문장 형식에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은 부사, 조동사, 전치사고 일반 형용사 이렇게 했고 일반 형용사랑 이 보호랑 비교를 했을 때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위치가 명사는 일반 형용사는 명사 앞에 그다음에 보호라는 애들은 명사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보호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형식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사가 나왔을 때는 일반 자동사가 나왔을 때는 형용사만 이렇게 주격 보호로 나올 수가 있는데 비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주격 보호가 3가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명사, 형용사, 전치사고 뭐 예문을 하나만 알려드리게 되게 되면 I am a student 이렇게 하면 a student가 여기서는 명사로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 I am smart 이렇게 하게 되면 smart 이렇게 하면 형용사 smart가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 I am in my house 이라면 in my house 이 전치사구가 이제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전치사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전명구라고도 부르죠. 사구라는 녀석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쵸? in house, in a house 이럴 때 a house가 명사, 그 다음에 in이 전치사, 이걸 합해서 전치사구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다. 그쵸? 아마 이렇게 말로 해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쵸? 자, 일단은 뭐 부사, 조동사, 전치사고 형용사 뭐 필요 없는 거 설명을 드렸었고, 자, 품사에 대해서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형용사랑 동사는 어려운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력을 좀 요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은데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외우셔야 되죠. 그쵸? 외우셔야 되고, 형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시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한번 언급을 하긴 할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 시제가 추가가 됐다고 해서 문장 형식이 바뀌거나 이 문장 형식이 바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문장 틀이 바뀌거나 뼈대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제는 크게 처음에는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일단은 원래 그쵸? 진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자, 사형식 그쵸? 일단은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쵸? 비동사가 나왔을 때 대부분 이형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일형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참고로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일형식이냐 이형식이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 형식을 따지는 게 형식이라는 게 틀을 이렇게 뭐 잡아놓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적용되는 경우가 비동사가 나왔을 때 일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이형식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앞에 there이나 here이 나왔다. 이 주어 위치에, 주어는 아닌데 주어 위치에 이 there이나 밑에 적어드려볼까요? there이나 here이 나왔다. 그럼 얘들을 유도부사라고 불러요. 얘들을. 실제 얘들을 유도부사라고 부르는 게 저도 왜 유도라는 단어를 붙이는지는 저도 궁금하지도 않고 뭐 잘 모르겠는데 there is, here is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주어라고 불러요. 이제 이거는 이제 주어가 좀 뒤쪽에 나오는, 쉽게 말하면 주어가 여기에 위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뒤쪽에 나오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뭐 유도부사라고 부르는데 요 there이나 here이 맨 앞에 나오는 경우에만 1형식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형식이기 때문에 이 there, here만 1형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형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사형식이죠. 그쵸? 사형식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물론 이 사형식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뭐 네이버 이런 데 블로그 찾아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건데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형식에 들어가는 이 동사가 사실 이제, 좀 특이한 동사죠. 이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부르죠. 그쵸? 사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수요 동사라는 말 뜻은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주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쵸? 실제 이걸 의미에 대해서 아마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은 아마 저도 못 본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만들어주다, 가져다주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영어로 바꾸게 되면 수요 동사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만들다 플러스 주다. 요렇게 했을 때 말이 되면, 그쵸? 그러면 말이 만들어주다가 되죠? 요러면 수요 동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그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에, 한국말 동사에 주다라는 말을 붙여서 말이 되면 얘들은 수요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형식에 들어가는 이 동사들은 주다라는 개념이, 그쵸? 주다라는 말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동사들, 이런 애들이 이제 동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명칭을 뭐 수요 동사로 부른다. 그래서 저보고 이 수요 동사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보고 이 명칭을 바꾸라고 하게 되면 주다 동사 뭐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나, 너무 좀 장난스럽나? 어쨌든 주다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뭐 명칭을 바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사가 이 수요 동사라는 애가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사형식 구조가 간목, 직목 이렇게 나오죠. 이 간목, 직목이라는 단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간목, 직목이라는 거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걸 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목적어 이 세 개가 똑같다. 얘들 세 개가 그냥 다 똑같은 그쵸? 목적어다. 이렇게. 대신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똑같은데 요 간목이라는 애가 이상한 애가 들어가 있다. 이게 사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간목이라는 애는 해석이 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뒤에 나오는 직목이라는 애는 요 3형식과 5형식의 목적어가 똑같이 그냥 을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사형식 동사가 되려면
주다라는 개념을 가진 수요동사가 나와야 되고 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간목이라는 애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목적어, 그 일반 목적어를 사용시에는 뭐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부른다. 목적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사형식을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죠. 그쵸? 이것도 뭐 네이버 보시게 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간목, 직목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간목, 직목 자리를 바꾸죠. 그리고 이제 직목이 먼저 앞에 나오고 뒤에 간목이 나오는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이 중간에다가 여기 중간에다가 제가 해볼까요? 여기다가 직목을 이제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직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죠. 이 여기에 들어가는 전치사는 실제로 앞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 부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사가 주다라는 개념을 가진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이상한 목적어가 한 개 나온다.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이 이제 제가 실제로 문법 강의를 할 게 이제 준동사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미리 언급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 뭐 일반적인 명사들은 다 주어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로 바꿔볼까요? 자, I라는 단어는 주격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me라는 단어, my라는 거를 소유격이라고 부르고 me라는 것을 목적격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my 뭐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레벨이 낮으신 분들에서 I, my, me 이런 거 I가 주격이라고 부르고 밑에 적어볼까요? 얘를 주격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my를 소유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me를 목적격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르죠. 자, 뭐 she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헐 이렇게 되죠. 모양이 똑같죠? 소유격이랑 목적격이랑 모양이 똑같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격에 해당하는 애들, 뭐 he라든지 그렇죠? 뭐 they, 그렇죠? we 이런 애들. 얘네들은 아무것도 꾸며줄 수가 없어요. 이제 일반 명사긴 한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 여기에 주어에 뭐 I라는 애가 나왔거나 밑에 뭐 she라는 애가 나왔거나 he라는 애가 나왔거나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형용사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호 같은 애들은 나올 수 있긴 한데 좀 복잡하게 가지 말고 일단은 이 앞에 주어에 그쵸? 주어의 주격이라는 애들 이 I, she, he 이런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꾸며줄 수 있는 게 없다. 얘네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요 위치에 이 I, she, he, they, we 이런 주격인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꾸며줄 수 있는 게 얘네들은 명사이긴 하지만 꾸며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소유격은 형용사기 때문에 얘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꾸밈을 당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me라고 하는 목적격은 일단은 꾸밈을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형용사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분사 이런 형태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복잡하게 가지 말고 I, she, he, they, we 얘네들은 꾸며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문장 형식 다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추후에 또 추가 영상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말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준동사 넘어갔을 때도 비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라는 거 꼭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준동사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